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14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 각 AC 주어져 있습니다. AB 길을 물어봤는데 삼각형 살짝 좀 표시해 보면 되죠. A, B, C 표시됐을 때 AC 길이 6 주어져 있고요. A각 75도 주어져 있고 C각 45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길이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45도의 대응변 물어봤고 그럼 이제 또 각도 하나 또 마저 조사하게 되면은 120에 60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대응변하고 대응각 이런 사이의 관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인 60도에 6 이렇게 처리되면 사인 45도에 AB 길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나중에 혹시 뭐 외주번 물어보면 이렇게 ER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지금 AB 길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분의 루트 3 6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해서 이 약분의 값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3의 약분되니까 했고 2루트 6입니다 라고 해서 5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법칙 공식을 좀 한번 생각하면 되죠. 삼각비값하고 대응하는 변길이 이런 관계 지금 문제 주어진 부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식의 연계성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비수열 나누기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공비가 되는 거죠. R 4제곱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6분의 1을 가볍게 가르쳐 준 내용. 주어진 부분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 넘버차가 2가 된다는 얘기는 R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3항하고 6항 이렇게 되면 R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항, 6항? 이 부분들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R 값이 그러면 2분의 1 됐으니까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뭐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계산하면 이제 8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둘 더하기 해주면 뭐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은 뭐 일정한 수를 좀 곱하기 해간 거니까 구성 자체가 뭐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풀이 원리가 곱하기 혹은 또 나누기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 5항까지 됐네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한 거겠고, 뭐 1을 5번 해서 5번 더하기 한 거겠고, 우변은 1항부터 6항까지 이렇게 합을 한 건데, 그럼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소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6항만 이렇게 남겠고, 그 결과 5입니다라고 해서 문제 좀 6항 물어봤죠. 자연스럽게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시그마 기호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됐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삼각형에서 삼각비의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sin a분의 a는 2r 이런 형태 사인 법칙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sin a 값은 이제 2r분의 a 이런 형태로 좀 식이 변형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b는 그다음에 2r분의 b 2r분의 c 이런 형태의 b가 돼서 결국은 a 대 b 대 c 이런 형태의 b 이 부분들이 이제 3대 4대 5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길의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코사인 값을 물어보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되죠. 코사인 a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데 지금은 요 숫자 자체를 좀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3대 4대 5 이게 피타고라스 있으죠. 이제 A 그다음에 B, C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좀 상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사인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각을 중심으로 코사인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곧바로 5분의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사인 법칙에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학습을 좀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익히 알 수 있는 수 구성 피타고라스 수 이런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공식에 넣지 않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대체해 가도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군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계산해 달라.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형태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와. 그럼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2n 플러스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 되겠고 알파 베타 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4n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n 이렇게 처리되겠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수가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구했을 때 이 관계식에다가 이제 뭐 시그마를 붙여서 풀어야달라 이런 얘기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학습인지 물어보는 거죠. 6분의 10, 11, 21 처리되어 있고 6 곱하기 2분의 10, 1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3, 7 이렇게 계산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 11 뭐 공통할까요? 10 곱하기 11 이렇게 공통해주면 2분의 7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10 곱하기 11 나누기 2분의 1을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11을 곱하면 이제 55 이렇게 결과가 얻어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 식 집어넣는 부분들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나온 식이 이렇게 좀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에 대한 학습이 좀 돼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 가르쳐줬고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빼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차가 항상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이 되겠고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공차라는 이야기가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5항을 물어봤다면 1항 더하기 4D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4, 8 이렇게 처리해서 곧바로 1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특징이죠. 5항 이렇게 되게 되면 4D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연산에 필요한 부분들 앞쪽에 이제 정보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 점화식에서 이렇게 등차수열 해석하는 정도는 우리가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중앙 이론 공부했는지 지금 점검하는 거죠. A 플러스 B 양쪽 걸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거 2배 이런 형태의 관계식. 그 다음에 세 숫자는 등비수열 이룬다. 등비중앙 이론 가운데 거 제곱하게 되면 이제 양쪽 거 18A 이렇게 양쪽 곱하기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풀으니까 뭐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겠죠. 8-A,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이렇게 처리해주는 분들이 18A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4A는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32하고 2를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값이 2하고 A값이 32가 얻어져 가는 건데 모두 양수라고 했는데 A값이 3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거 B값이 음수가 돼서 이건 좀 안 되겠죠. A값이 2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값 2니까 B값은 그러면 6 해서 결과가 있겠죠. 이때 제곱해서 더하기라 36에 4 했으니까 4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등차 중앙 이론, 등비 중앙 이론 한 문제에 두 가지 이론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형과 길이가 같은 성역값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n단계에 만드는 성역값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단계에 이렇게 좀 만들어줬고 근데 관계식, 이웃하는 상황에 관계식 구해가는 거죠. 그럼 이제 2단계에 만들려면 그럼 1단계에 만든 거에다가 얼마만큼 더 필요하냐.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 좀 필요하죠. 2 곱하기 3이 정도 필요한 것 같고 3단계 하게 되면 2단계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2 곱하기 4 이런 형태 이 숫자보다 하나 좀 더 큰 숫자에서 2배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단계 해주면 a n-1단계에다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9단계하고 10단계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처리됐으면 뭐 10단계 문제 풀리면 9단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L에다가 그럼 이제 10을 쯤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22개가 더 필요한 부분 그럼 이제 2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관계식만 살펴가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추가된 부분을 특징을 좀 잡아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하나 더 추가해서 요 개수 카운팅하는 거죠. 항상 이제 2배 되는 모양으로 해서 지금 이게 기억자 될 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추가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들에서 그 규칙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규칙 찾아낸 것 같나요? 각각 도형마다 그 도형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규칙들을 좀 얻어가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다양한 문제들을 좀 경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열은 첫째 항 가르쳐주고 모두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한 다음에 뭐 채곡채곡 집어넣어야 되니까 1항분의 2 빼기 2항분의 1 되겠고 2항분의 1 빼기 3항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좀 소화가 될 거니까 계산 결과는 1항분의 1 빼기 n을 재려보면 a n 플러스 1항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n 플러스 1분의 2n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서 이제 이걸 연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n 플러스 1분의 1은
2랑 주어져 있으니까 역수해주니까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계산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2n은 소거가 되고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n 플러스 1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밑에 뭐 10항을 좀 물어봤습니까? 10항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2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5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뭐 부분 분수라고 하죠. 이렇게 분모가 규칙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 역수 형태를 이제 계속 더하기 할 때는 이렇게 좀 차곡차곡 지워져 가는 망원합의 특징을 좀 이용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연산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 항 1항과 6항의 합 주어져 있습니다. 1항과 6항의 합은 2a 플러스 5d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14 주어져 있고 2항은 a 플러스 d 결과가 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할 때 뭐 d를 구하려면 2배에서 빼니까 3d는 8이었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d가 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물론 뭐 a 값을 구하면 a 값이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뒤쪽 부분들이 k는 2부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를 좀 보게 되게 되면 a2가 되겠고 여기는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1항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보게 되게 되면 4항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대신 이제 3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항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들. 즉 2k 빼기 요게 2의 k 마이너스 이런 형태 이렇게 되니까 2k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돼서 여기 차가 항상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을 안 해보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겠고 쭉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200항에다가 이제 199항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이제 계속 공차 이렇게 공차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00D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내용 당연히 20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공차 부분들을 뭐 열심히 숨긴 거죠. 숨겨놨는데 식에 대한 특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좀 관찰을 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냐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변 길이 그리고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점 D다. 이때 각의 이등분선 길이 AD 길이 X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각의 이등분선 길이 자체를 구해가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 부분에 풀에 힌트가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좀 전체 넓이 구해가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뭐 2분의 1 3x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4x 사인 60도 이렇게 좀 구해가도 되는 거죠. 두 개의 넓이를 더하기 전체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공통적으로 이제 소거가 되고 사인 60도 120도 소거가 되는 거니까 12는 이꼴 3x 4x에서 이제 7x를 처리해서 7분의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혹 이렇게 뭐 a BD 대 CDB가 3대 4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주로 각의 이등분선 자체를 구해갈 때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AB 길이, AC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D 한 점 잡아서 길이가 4,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D 길이 X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때는 각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겠죠. 코사인 B 이렇게 좀 일단 큰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2배의 4 곱하기 변 길이가 여기 7이 되겠죠. 그러면 16, 49 빼기 나중에 여기 25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50에 65에서 뭐 40 이렇게 처리 되나요? 그러면은 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 되겠죠? 7에다가 약분을 이렇게 치면 7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코사인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삼각형 ABD에서 우리가 이제 AD 길이 X제곱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럼 4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B에서 7분의 5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16, 32가 되니까 32 공통에 1 마이너스 7분의 5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32에다가 7분의 2가 되니까 그럼 이제 7분의 6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제곱이니까 뭐 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처리해서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변 길이가 쭉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구해갈 때 그 연계성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n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상수항 있는 부분 좀 함정도 있군요. 일단은 뭐 등차 수열의 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돼서 등차 수열의 합 특징은 좀 학습한 예가 이제 뭐 풀의 핵심이죠. 뭐 n이 2차식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근데 2차 계수 부분들이 이제 뭐 2분의 d 여기 전개했을 때 2분의 d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게 이제 뭐 공차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요. 중요한 것은 상수항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상수항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문제를 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함정도 살짝 도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뭐 이렇게 좀 따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다가 1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4-2에서 2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일반항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 특징을 좀 이용하게 되면 뭐 주어진 식의 2배 이렇게 처리해서 EN 그다음에 상수항을 좀 뭐 나중에 AN 빼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처리해주면 상수항 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 계산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가면서 얘는 2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5항을 구하게 되면은 5 대입하게 되면은 12가 되는 거예요. 8 대입하면 8 대입하면 16에 1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5대 10을 썼죠. 12를 써야 되는데. 와. 12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죠. 12 이렇게 좀 써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되는 거 맞겠죠. 네, 그래서 니은 되겠습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이제 합 공식이죠. 합 공식 부분들에 이렇게 좀 중요한 이렇게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해석까지 포함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런 내용들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2n항까지 합되는데요. a부터 쭉 해서 a 플러스 n-1까지 더하기 하는 부분이 SN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nd에서부터 a 플러스 2n-1d까지 이렇게 좀 열심히 합한 부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해야 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합법 부분들을 이렇게 좀 특징을 살펴보면 똑같은 거 있고 이제 이만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SN nd가 좀 몇 번 나오죠. n번에서 n제곱 d 이런 형태로 표현해 가면 그러니까 SEN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ESN 플러스 n제곱 d 이런 형태로 관계식을 좀 이해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을 SN하고 SEN 부분들을 그냥 쓴 게 아니라 ESN 플러스 n제곱 d b가 이제 1대 4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내항 외항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4SN 그럼 이제 2SN이니까 2SN 플러스 n제곱 d가 되겠고 그래서 SN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d n제곱 이런 형태로 쭉 구해갈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반항도 구하는 거죠. 일반항은 그러면 이제 뭐 dn 이렇게 처리되겠고 초항이 2분의 1, 2분의 d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d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항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다섯 번째 항구라고 했나요? 다섯 번째 항구 하게 되면 5dd 그러니까 2분의 9d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뭐 초항은 뭐 2분의 d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b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수배 이렇게 처리해라?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k를 곱하게 되면 얼마를 곱하겠습니까? 당연히 9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내용. 요 부분이죠. 처음에 이제 이론 정리해 본 분들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간 이 부분들이 첫 번째 거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거에다 nd만큼 더 많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 거 점검해봐도 똑같이 dd 더하기 했으니까 또 똑같은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을 살펴서 간 거. 그러니까 수식 형태가 아니라 논리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관계를 좀 이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개념법으로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숫자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앞에 부분들만 좀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분의 우변은 뭐 n제곱으로 쳐야 되니까 n 하나 소거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뭐 좀 열심히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 없이 접근해 가면 되겠죠. n이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 정의된 초항 부분들 이게 이제 수학적 기량법이죠. 정의된 초항 성립하는 거 보여야 되겠고 이거 두 개 더하기 한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고요. 이곳에다가 대입을 이제 2를 좀 대입을 하는 건가요? 그럼 대입 2분의 2n이네요.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n 하나 좀 남아있죠.
깜짝이야, 이게 3분의 4가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2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 이런 형태로 결과 나오겠습니다. 좌변이 더 크죠. 98 이렇게 짜주니까 성립한다 되겠고, K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나에 해당하는 식은 그냥 이거 뭐 그냥 K로만 바꾼 거죠. K 플러스 1분의 2K 처리됐으니까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고, 양변에 이제 그렇죠. 그 다음 첫 번째 항들 좀 더 더하게 되죠. 그럼 이쪽에도 K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좀 더하게 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써진 부분들이 다 해당하는 식이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다에서부터 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최종적으로 이제 라를 보여가는 거니까 바로 뭘 보여가는 거겠습니까? 라 부분들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20 부분들에 K의 자리에 K 플러스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분의 2배의 2K 플러스 이렇게 그냥 써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참 이게 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뭐 최종 결과물들을 좀 알아서 이제 풀어라. 그냥 답 찾는 그런 형태의 이론이지 뭐 수학 이론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다음 번째 보여가는 항들에서 아이디어 내서 이 부분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되죠? 그럼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거기다 좀 찾아서 갔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똑같은 거 문자만 바뀌어 있으니까 F라고 되어 있겠고, 근데 F3을 구하라고 했죠. F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첫 번째 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을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4분의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4분의 6 해도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도 좀 3을 대입하는데요. G는 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에 들어가 있던 식 이곳에다가 또 3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4분의 6, 7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H에 2를 좀 대입한다 이런 얘기인데 H에 2를 대입하는 건 마지막 식이죠. 2 대입하면 또 4분의 1 되는데요. 2 대입하면 4에다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약분하는 게 잘했네요. 4분의 1에 통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분의 19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수학적 기납법 이 식은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식 증명보다도 여기 오른쪽 부분도 이제 곱하기 돼서 불편하니까 요건 이제 계산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양식에서 나누기 해서 식에 이제 살펴간 이렇게 좀 접근법이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런 거 좀 살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식이 정해진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했던 대로 정의된 초항, K 때 성립한다 가정, 그 다음에 K 플러스 때 보여가서 최종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절차, 이렇게 큰 흐름 틀의 수학적 기납법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라 부분 채워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증명해야 될 식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학습한 다음에 연습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6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점피가 있습니다. 연장선 이렇게 했을 때 PC 길이를 시점 잠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도 세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부분 요거 좀 이렇게 화려하게 주어져 있죠. 이건 이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런 형태. 이건 뭐 탄젠트 세타를 고쳐갈 건데 크로스 형태로 해주니까 12분의 5다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직각삼각형 좀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탄젠트 세타 제가 12,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피타고라스에서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26 이제 관심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26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2배에서 24, 10 이런 형태로 해서 변기들을 슥슥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C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왜냐면 P의 길이를 아니까요. 8분의 5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이미 10 이렇게 됐으니까 BC 길이 5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AOC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은 큰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 APC 이 부분에서 작은 삼각형 APB를 좀 이렇게 빼서 일단은 삼각형 그러면 ABC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이 ABC 넓이 여기 좀 중점을 이렇게 되니까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가는 형태를 좀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밑변 길이 24는 저와 똑같고 높이 자체가 그러면 10-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데요. 1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구해갈 넓이는 이 넓이의 절반이니까 6, 5, 30 해서 1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주어진 도형의 특징하고 정보하고를 이제 어떻게 좀 잘 연결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재미있는 표현도 있네요. 탄젠트 이렇게 좀 돼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좀 안 보이게 코사인과 사인의 B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 12분의 5 주어진 거랑 26이랑 또 피타고라스 수에서 연계성이죠. 연계성들을 좀 살펴서 효율적으로 좀
변 길이들을 좀 구해가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형태, 도형적인 특징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 정삼각형 단계별로 색칠한다는 얘기죠. 색칠하는 단계별 과정이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중점 연결한 다음에 정 가운데 색칠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또 이제 색칠했다 이런 부분들이 2단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0단계까지 색칠한 넓이에 좀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색칠하고 두 번째 색칠을 이렇게 좀 3개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사실은 색칠 안 된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색칠 안 된 부분이 전체의 4분의 3이 되가는 게 첫 번째 그림 결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나머지 4분의 3 중에서 또 다시 4분의 1 색칠돼서 4분의 3의 제곱 형태가 좀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등 10번 한다는 거예요. 10단계, 10단계. 이렇게 처리되면 뭐 4분의 3의 10제곱 부분이 색칠이 안 됐고 전체에서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 이곳에다가 맨 처음에 넓이 정삼각형이라고 있죠. 4분의 루트 3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고 이 부분들을 계산 안 하겠죠. 4분의 3의 10제곱 10제곱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대로 좀 써져 있는 부분들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른 답이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도형의 특징은 색칠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 색칠하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색칠하고 그 다음번에 또 색칠하고 색칠하는 부분들은 그 규칙 찾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색칠 안 된 부분들의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좀 어떻게 좀 잘 찾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이 6, 중심과 길이가 2분의 파인 부착골이 있습니다. 길이를 잡아서 AC 길이가 3루트 3 이렇게 좀 잡았다고요? 알겠습니다. 호에서 좀 CD가 또 이렇게 3도 잡았고, D를 평행한 그어서 만나는 점이 수직인 부분들이 만나는 점이 2라고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좀 평행이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죠. 평행을 긋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수직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원을 좀 원을 좀 이렇게 더 그려가게 되게 되면, 그죠?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요 2를 지나는 부분들이 여기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AC 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삼각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A하고 이제 C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고 여기가 길이가 변 길이가 6에 12 3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 세타 이렇게 잡아주면 사인 세타 값이 12분의 3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분의 루트 3입니다라고 해서 사인 세타 값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제는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이렇게 문제 직각이 아닌데 여기 3돼 있고 여기가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여기 좌표가 C, E, D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사인 법칙을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인 세타 분의 3은 이꼴 이게 외접원 반지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왔으니까 루트 3분의 4, 3 이렇게 처리해서 2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좀 약분되니까 R 값은 이제 2루트 잘못 계산하나요? 루트 3 약분해서 루트 3 남는 거고 그죠? 4루트 3에 2루트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하네요. 그러면 2루트 3이 답인가요? 2루트 3 답 정답해서 3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번 제일 중요한 부분 수직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연장선 갔을 때 이쪽 지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만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들 도형적인 특징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문제풀이가 좀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면 좀 구해가는 게 좀 상당히 좀 도형적으로 좀 약간 낯선 그런 형태 모양들이라서 힘겹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들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 2배수가 아닌 경우 2배수인 경우 그 항목이 이렇게 구해져 있는데요.
5항을 가르쳐주고 1항을 물어보는 것은 뭐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군요. 1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제부터 4항을 좀 구해 간다면 4항은 좀 어떤 방법으로 구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양쪽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5항 결과가 13 돼 있으니까 12에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루트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이라고 좀 생각해주면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4는 그럼 이제 뭐 26 이렇게 형태에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윗부분이라고 생각하면 26, 25 그럼 이제 5가 되겠죠. 5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아랫부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52 되는 거예요. 50 이렇게 해서 결과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항을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2항을 이렇게 좀 찾아가게 되면 이거 5라고 생각하면 2항식해서 빼니까 4가 되겠고 4가 되니까 2 이렇게 처리 되는데요. 와, 근데 이거 2 배수가 아닌 경우니까 이거 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안 되겠고요. 그럼 아래쪽이라고 계산해주면 이거는 아래편이라고 생각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10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2번만 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1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9에다가 3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고 요거는 또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1항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0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물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뭐 세 종류가 나오군요. 이렇게 3, 20, 208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규칙, 특히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오히려 이렇게 더 가지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있으니까 규칙들 정해진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그 다음에 코사인 A에 대한 코사인 값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C 위에 한 점 D에 대하여 AC D에 대해서 BD가 만나는 점 B가 2를 잡았습니다. 원에 대접한 사각형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그럼 이렇게 뭐 A 각하고 E 각 같겠고 변 길이 아까 루트 3 나와 있고 D 길이를 3으로 표시해 줬고 와 여기 또 이제 합을 또 가르쳤네요. 그러면 문자를 넣어야죠. 뭐 A, B 이렇게 놓겠습니다. A 더하기 B 3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관계식 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외접원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변 길이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좀 자연스럽게 떠올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문제 3분의 1 주어진 거죠. 2배의 3 곱하기 b 여기는 9 b제곱 빼기 a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b 9 플러스 b제곱 빼기 a제곱 처리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뭐 이거 그럼 대입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됐으니까 2b도 있는데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만 남기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1을 만들면 2 플러스 2 루트 3 빼기 a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3 더 빼기 a의 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곱 잘하면 되죠. 4에다가 12에다가 8 루트 3 빼기 2배 되니까 4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a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a제곱은 소거되는 일단 쓸까요? 소거돼서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좀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0 여기 좀 가니까 24가 되죠. 24에다가 8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8 공통의 3 플러스 루트 3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가 어디 갔나요? A 그래주면 이게 또 루트 3 공통의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또 약분이 되죠. 그러면 2 루트 3에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2 루트 3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부분이 2 루트 3하고 3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3,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는 좌측 삼각형 ABD하고 이게 좀 닮음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대 그럼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3을 좀 나누게 해주니까 여기는 2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삼각형 BC 부분에서 5, 3 이렇게 처리된가요? 이렇게 5, 3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 여기가 이제 B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BC 제곱 이런 부분들 얻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25, 9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값이면 3분의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좀 소거돼 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이라서 10을 좀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0 빼면 15에다가 2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BC 길이를 좀 구했습니다. 4, 6, 24, 2루트 이렇게 좀 BC 길이 구했고요. 이게 좀 구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인 2분의 BC 길이 이게 이제 뭐 외접원 반지름 2R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나? 3분의 2루트 2분의 BC 길이가 2루트 이렇게 처리된 거지 2R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루트 2분의 3 루트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분의 3 루트 3 이 부분들이 이제 r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외접원 넓이를 구하면 이제 파이 r 제곱 그러면 4분의 27 파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외접원 넓이 구해야 되는 거죠. 와 구했는데 절차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주어진 부분들 뭐 일단은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에서 A각하고 E각에 대한 각이 좀 같아져서 지금 뭐 뒤쪽에 주어진 정보들이 뭐 삼각형 EDC 이런 부분에서 좀 언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서 코사인 값이 제공되어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봐서 문자 주어진 관계식 부분에서 값들을 이제 구해가는 절차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두 삼각형 ABD하고 ECD 부분들이 또 좀 닮음이라서 닮은 관계에서 이렇게 변기들 좌측도 이제 구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의 변기의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해가는 것까지 뭐 도형에 대한 특징이랄까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모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요. 좀 이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독특한 형태의 도형들 좀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안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